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오후 5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H1B를 보유한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랄까, 소외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 뭐,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진짜 뭐 이렇게 막 전부 다 이 대형주들이 급등 나오는데 불구하고 내 이 HLB는 지금 답보 상태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서 너무 뭔가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뭐 HLB의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께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 1년 동안 수익률을 놓고 봤더니 수익률이 형편없었다라는 이야기,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일정 하나 더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 선물도 하나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을 제작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가 이제 요 부분에서는 일단 과거의 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자라고 했죠. 그리고 상승 나왔다가 분명 주가의 조정을 이끄는 이런 부분이 존재할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이 부분에서는 전환가액의 조정, 이 부분 때문에 주가에 휘둘림이 좀 있긴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상향 그래프 나올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여러분도 허기진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전자공시 내용 중에서 최근에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 야, 이거 HLB 생명과학이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도 엊그제 같은데 또 이제 이상한 짓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기타 유튜버들이 여러분들 막 힘들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뭐 빠진다 이런 식으로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HLB 제약,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HLB 그리고 HLB 제약, HLB 생명과학 이렇게 있죠. 뭐 테라피틱스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HLB와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은 뭐죠? 가장 중요한 계열사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19,465원에 무엇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맞아요. HLB 생명과학이 HLB 제약의 주식을 사들인다라는 겁니다. 자, 생명과학은 소멸될 거고 그리고 맞아요. HLB 생명과학은 HLB 제약의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어제자 나온 공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뭐 빠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멍멍이 같은 소리 듣지 마시고요. 조만간 M&A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주식회사 신화 어드밴스라고 해서 HLB 생명과학이 보유한 계열사가 있죠. 결국은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게 되면 뭐냐면 자, HLB 생명과학이 보유한 신화 어드밴스라는 의약품 도매 회사가 있다. 요거를 HLB 제약에게 넘긴다. 그러면 HLB 대학은 현금을 수령할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네? 아, 맞아요. 자, 쉽게 말해서 HLB 생명과학,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HLB 생명과학이 보유한 신화 어드밴스라고 하는 계열 회사가 있는데 누가 HLB 제약이 돈 주고 이걸 사온다 이거예요. 그럼 생명과학은 돈이 생겼네.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죠? 19,400원 정도의 HLB 제약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뭐냐면 자, 하나를 넘기고 소멸되는 HLB 생명과학이 보유한 계열회사는 HLB 제약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HLB 제약은 그 돈을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사들이고 얘는 HLB 제약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자, 그냥 논리를 생각해 볼게요. HLB와 HLB 제약만 존재할 뿐 생명과학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쪼개서 넘긴다는 거죠. 그러면 사용 용도가 어딘가, 어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볼게요. 자, 근데 이거를 나쁘게 표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다. 19,000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죠. 가만히 보게 되면 어느 용도로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운영자금. 자, 얼마입니까? 억, 10억, 100억, 190억 정도를 일단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용도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을까? 어? 맞아요. 자금에 대한 이동은 특별히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운영자금 형태로 쓴다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키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왜 그러냐? 지금 HLB는요, 이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서는 절대 주식 투자가 불가능한 종목이죠. 왜? 39회차까지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기업이니까. 근데 지금 처음으로 어떤 카드를 쓴 거죠?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근 들어서 처음 도입한 건데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바꿀 수 없는 거를 처음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HLB 제약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HLB 제약. 자, 죄송합니다. HLB 제약. 자, HLB 제약을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지금 19,490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아하, 결국은 HLB 제약은 이 선에서 더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어떤 특수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과 그다음 HLB 테라피틱스를 다 했을 때 상관고리가 가장 뚜렷한 종목은 뭐죠? 이 세 종목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소멸시킬 거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 봐요. HLB 제약도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따졌을 때 모든 걸 뚫어내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흐름을 보였던 기업이에요. HLB 생명과학도 과거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1200억 정도를 유상증자, 자금줄로 이용했던 기업이었죠. 자금줄의 용도는 이제 끝났다 이겁니다. 모든 걸 뚫어내었다. 그러면 HLB도 역시나 모든 걸 뚫어내었다. 이 3박자예요.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에 대한 부분은 캄렐리주막과 리보세라믹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테라피틱스는 과거에 급락사건 나왔을 때도 따로 움직였다라는 표현을 했던 거고요. 뚫어내지 못했잖아요. 과거에 지트린비엔트라고 하는 안구건조증 이상 3상 진행했던 교모세포종이라는 회사였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급락사건 나왔을 때 이렇게 번뇌로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면 우리는 HLB 주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에도, 우리는 왜 과거를 돌이켜볼까? 급락사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45,000원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때 급등했죠. 그리고 이때 급락했죠. 왜 급락했죠? 전환사채를 38회차 이후에 39회차의 전환사채를 한 번 더 찍어내면서 시장에서 악재로 판단하면서 빠졌다가 FTA로부터 스트롱리라는 의견을 받았다라고 해서 주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지금 봅시다. 요 부분이죠. 그죠? 하한가 두 번과 하한가 한 번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 요 부분 갔어요. 전환가액 조정하면서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냈어요. 그죠? 39회차의 전환사채 제가 일정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더 오버슈팅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즉 최근에 HLB 생명과학과 HLB 제약에 대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HLB 제약에 대한 가격을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요소고, HLB의 주가도 답보 상태긴 하지만 급락보다는 한 번 더 오버슈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는 38회차의 전환사채가 1년차 됐을 때 이들이 맞아요.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가 행사됐을 때 여기서 모아간 자금들을 이들이 탈출하는 시기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쉐이크에 속지 말아라. 시간에서는 쫓아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 뭐죠? 바로 38회차이자는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을 상장하겠습니다라는 게 나왔을 때 79,670원짜리는 3월 25일부터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도 쫓아가려고 할 때 쫓아가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HLB 100% 몰빵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 왜? 틀린 말은 아니거든. 왜?
지금 이 HLB 쉬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힘있게 달려나가는 금리 인하 시기에 바이오 업종들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 많이 오르고 있는데 나 혼자만 힘들어하고 있어요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 왜? 이런 한국화보 누워있던 종목들도 전부 다 막 신고가 나고 있는데 나만 지금 괴로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주 과거 때부터 여러분들께 이때였죠. 이때 38회차에 대한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시기와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이때 영상 한번 가볍게 보고요.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오버슈팅 분명 한 번 더 나올 거고 M&A가 한번 또 이번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진장군 회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5월에 신청되게 되면 7월 달에 결과물이 나온다. 클래스 1일 때, 클래스 2일 때는 11월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영상 보기 전에 그래도 하나 더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클래스 1을 받았을 때는 38회차의 전환사채 그들처럼 또 어떤 활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좀 감안을 하고 와야 된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이라서 자료집을 첨부해 드릴 텐데 39회차에 대한 전환사채 6월 25일자에 있었던 이 전환사채 내용을 보게 되면 잘 봐요. 330억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죠. 잘 보게 되면 가격은 65,900원짜리였는데 낮추는 조건을 46,167원. 그죠? 주가 오를 거라고요. 한 번 더 오버슈팅 줄 거예요. 자, 근데 이 가격 때문에 제가 요 마지노선 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하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이 손실 볼 일은 없으니까.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지금 이들은 7월 16일부터 주식으로 팔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 1을 가정했을 때 이들이 주식을 팔 수 있는 날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도와드렸던 부분인지 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할 요소가 존재를 할 텐데 이 영상을 이어가기 전에 왜 이 전자공시 내용을 보고 영상을 보자는 거냐면 이걸 모르고선 절대 여러분들의 이 그 세력들이라고 할까요? 이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39회차와 38회차에 대한 전환사채의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자, 38회차, 39회차 이때 특수관계인들이 등장할 겁니다. 누구냐면 봐봐요. 이 33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 보게 되면 이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85억짜리 바이오협회의 부회장이었던 사람. 그러면 38회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12월 달에 있었던 이 전환사채 내용을 뜯어봅시다. 여기도 특수관계인이 또 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12월, 자, 3월 8일에 3월 8일. 여기다. 자, 3월 8일자에도 보시게 되면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79,670원짜리인데 낮춘다고 한다면 55,769원까지 낮출 수 있는 조건이라서 과거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제가 사야 된다는 말을 했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왜 중요시 봐야 되냐면 지금 JJSS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김복덕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 있죠? 이동이라는 사람이. 이동이 지금 두 번 등장하죠. 근데 소멸되는 회사의 HLB 생명과학을 들어보게 되면 여기서 또 특수관계인들의 명단이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HLB 생명과학을 소멸시키면서 맞아요. 전환사채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조건을 갈 거라고.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어렵게 알아낸 건데 여러분들 이거 영상 끊으신 분들은 평생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잡아요. 여기다. 8월 21일자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500억짜리 전환사채를 HLB 생명과학도 발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소멸되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동희 두 번 등장하죠. 정확히 따지면 3번 등장하는 거예요. 3번. 그리고 JJSZ. 그죠? 자, 결국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 완전 정확히 시나리오에서 이들은 움직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영상을 보게 되면 왜 제가 여러분들께 이때와 이때가 지금 아주 닮아 있는가 이 방법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보셨던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최근 거 빼고요. 11개월 전 2024년 5월 21일 현재와 거의 비슷한 시기죠. 이때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속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하시죠. 하지만 오늘은 매수 기회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매수 기회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 끊지 마시고 제가 20여 동안 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있으면서 이런 급락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에셋.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회차의 전환사채에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를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평단가를 낮출 수 있겠죠?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지섭이, JJ에셋, 그죠? 소룩스. 자금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룩스 보여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에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1,500억 있어요. 근데 자, 전자공시사항을 보여드려야겠네. 갑자기 또 이제 생뚱맞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면 HLB를 들어가 봅시다. 자, HLB 쭉 들어가 보게 되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자, 요 부분입니다. 전환사채 발행하겠습니다. 쭉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여기서 특정인의 임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 뭐 무조건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자, 슬쩍 보게 되면 요 부분이에요. 김복덕이라는 사람 나와 있죠. 90억 정도 투자했던 사람인데 자, 여기까지. 지금 뭡니까? 지금 이 당시에 라이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무조건 오를 것이다. 38회차의 전환사채 79,670원짜리인데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깔았다. 이들이 손실 중인데 가만히 있겠냐? 풀매수. 39회차의 전환사채 46,0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조건인데 그들이 그만히 있겠냐? 풀매수. 결국은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HLB 제닉스, 그 다음 애니젠 모두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요 기업을 인수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HLB는 자금이 모자라요. 왜? 맞아요.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분 주유총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자금 조달원으로 쓸 겁니다. 근데 그게 전환사채 방식으로 이번에 출자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기업을 또 인수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렵게 알아낸 건데 아마도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100% 이 양반이 예전에 했던 말이 그거였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건데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 생뚱맞은 소리예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2024년 8월 22일에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때 당시 83,300원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전환사채의 그들. 이게 급락 나왔을 때였죠. 이때 하락은 생명과학의 어떤 것 때문이었다? 전환사채 발행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아마 중대한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키워볼게요. 뭐 HLB 뭐 네. 자 봅시다. 제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면 어제 빌미를 이용해서 어차피 조정을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금요일 날 잭슨 미틀 끝나면 금리에 대한 기대감 이후로 9월로 향할 거니까 9월에 뭐가 있죠? 재심사 신청하죠. 그리고 뭐가 있죠? 폐암, 학회 있죠. 여러 가지가 몰려 있잖아요. ESMO, 그죠? 유럽 종양학회. 근데 중요한 건 9월로 밀집돼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미리 때렸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제가 자,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미리부터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똑같은 영상입니다만 이때 당시에 했던 말은 2024년 주도 시크릿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했었어요. 이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만 치료회사 하나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애니젠으로 갈아탔는데 이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입니다.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이거 한번 갔다 오면 알겠지만 가능성 99%예요. 분명히 500% 이상 인수합병되게 되면 오를 겁니다. 여러분. 자, 이때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8월 22일에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를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게 틀어졌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여기 지금 접촉 중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애니젠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낼 수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주식타짜 안 교수 주식자협의 원협겠다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어떤 걸 말씀드렸습니까? 실제로 펩트론이라는 종목, 어차피 놓치긴 한 거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여의도 있는 애들이 이거 다시 한번 더 시장에서 흐름이 잡힐 것 같다라고 하면서 3월 31일이었죠. 펩트론 애들이 사네요. 이 이슈를 또 등장시키네요라고 해서 펩트론 애들이 사네요. 참고 94,90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2배 이상 오른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이번에 여러분들 이 일정만큼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자료집 2개 만들어 봤어요. HLB 대응 전략 자료. 지금 전환사채 그들이 무엇 하나를 최소 못해도 5배 이상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거 지금 새로 좀 이제 잡힌 거 여러분께 요거 자료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클래스 1과 클래스 2를 받았을 때에 대한 전략은 달리 해야 되겠죠. 대응 전략, CRL 승인, 그리고 CRL 1, 클래스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전략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한번 첨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자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요 부분, 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345 3409입니다. 저 개인 번호예요. 010-8345-3409 H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자료집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하나의 기업을 또 인수활동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8월 21일자에 HLB 생명과학의 전환사채 내용 때문에 빠진 것이고 M&A 들어갈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2 종목 분명히 전부 다 말씀드렸고 펩트론에서 지금 애니젠으로 틀면서 이게 조금 상승폭이 2배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하나의 기업을 또 인수할 거고요. 여기에는 전환사채를 한 번 더 발행한다. 자, 전환사채를 한 번 더 발행할 일정까지도 여러분 적어놨어요. 자, 개인 번호니까 010-8345-3409 H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어렵게 준비한 거고 어렵게 제가 이제 알아낸 겁니다. 됐죠? 전환사채를 한 번 더 발행한다. 됐죠? 자, 최근에 HLB 제약과 생명과학에 대한 이런 그 지분 맞바꾼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소멸되는 생명과학은 버리고 HLB 제약의 주가는 결국은 가격을 키핑해서 주가를 빠질 일은 없어라는 뜻으로 카드를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사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 전략대로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HLB를 투자해야 되는 황금길은 여기죠. 왜? 이 당시에 보시게 되면요. 바이오 종목들이 여기서 오르고 전환사채가 독이 되지 않고 뭐가 되죠? 약이 되죠. 금리 인하게. 자, 3월 26일 날에 고점을 찍고
4월 5일, 8일 날 저점을 찍고 여기까지 리바운딩 나오고 여기서 결과물만 달려지는 거죠. 근데 이때 한번 우리가 그냥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을 거래할 때 알테오젠과 쌍두마차였죠. 똑같아요. 3월 26일 고점 찍고 4월 8일 날 저점을 찍고 여기 황금기예요. 힘있게 달려나가는 거. 이때는요. 어떠한 종목이든 그냥 바이오 종목들은 다 오를 겁니다. 왜 그럴까? 금리 인하기니까. 근데 투자를 해야 될 때 투자를 하는 게 타짜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글쎄 어떤 업종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조선. 그죠? 지금 아니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12월 24일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산 에너빌티 원전 쪽도 12월 24일에 가져가야 된다 했어요. 근데 빠졌다고도 힘있게 오르죠. 최근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관련주들이 보게 되면 12월 24일 같이 커버리지 둬야 되는데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죠. 섹터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시장은 LNG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게 되면 주식 투자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HLB를 그냥 막 몰빵 쳐갖고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뭐냐? 요령껏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비중을 떨어나 있을 때 접근해야 될 때 정확히 판단하면서 우리가 만일에 요 부분에 3분의 1을 더 넣자고 했죠. 그걸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라고 했어요. 에? 이런 주도 업종,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주도 업종을 거래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영상 하나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저는요. 이 영상을 주제로 해서 이번에 세미나를 열려고 하고 있어요. 4월 14일에 영상을 제작했었거든요. HLB, 엔캠, 하나오션, 두산LBT 보유하신 분들은 그들 여의도의 큰 손들이 운용하는 전략대로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세미나도 한번 열었었죠. 자, 원점으로 자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 이게 11일 전의 영상이었어요. 4월 14일.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릴까? 이번에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큰 수익을 올리셨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때 제가 뭐 올릭스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 이야기하면서 한국카본 제가 주식타짜 안규수 주식자면 원이없겠다 사기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언급해드리면서 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신 분들은 완벽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수익률은.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이게 주식 투자예요. 어렵게 하면 진짜 끝도 없이 어려운 거고 쉽게 하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유산이 작은 놈. 아, 이거 나 못 올랐어 아직. 쫙쫙 HJ 주고 막 이렇게 오르고 뭐 펩트론 여기서 쭉 해서 나중에 이제 경고 종목 딱 지정되기 시작하면 야 나도야 라면서 이렇게 올릭스 이런 애들이 움직일 거고 그리고 D&D 파마텍 이런 애들도 야 나도 하면서 이 조정을 상승으로 이제 시장에서 전환할 거고 인벤티지랩 이런 것들도 나 이거 눌려 있지만 펩트론 쉬어가는 과정에 다 갈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시장의 산업을 읽는 기술이라는 거지. 시장의 힘을 읽는 기술이라는 거지. 응? 자, 이거만 보더라도 우리가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지금 이게 언제였습니까? 가격이 48,200원일 때죠. 지금 우리는 4월 14일의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세미나에서도 한 번 더 올려드렸던 부분입니다만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끌고 가자.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쉬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올릭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주목해보자. 손실이 아니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야 돼. 자, D&D 파마텍. 아직 난 못 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예요. 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를 찍고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오늘 이거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한 부분 조금만 틀게 되면 주식 투자는 너무 쉽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조선 방산 로봇 이후의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셔서 돈 버는 기술에 대한 세미나 반드시 한번 참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010-8345-3409입니다.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시면 세미나 일정 다시 잡혔을 때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만 여러분들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HLB 나쁘다 좋다 우리는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의 물줄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주식타자 안교수의 이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으로 제가 바꿔놨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주식 투자 아직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장의 경제 논리, 돈의 물줄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010-8345-3409입니다. 입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 입장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리고 승인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과거에 20년 동안 우종사에 있었으면서 경험을 담아서 해서 주도주를 포악하는 주도주 포착기인데요. 요것도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쓰임새가 여러분들 정확히 자 010-8345-3409 여러분들 이거 H 좋아요. H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요거까지도 여러분께 보내드려 볼 텐데 얼마나 쓰임새가 유용한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자 쓰임새를 한번 볼게요. 지표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표. 자, 지표를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유니슨이라는 종목을요, 유니스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볼게요. 유니슨. 자,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제가 지표로 해서 찾아냈었던 부분이거든요. 유니슨, 이온을 각오로 오늘 무조건 오른다에 우리 배팅해도 됩니다. 무조건 배팅해도 됩니다. 지표를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4월 7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께 4월 4일 정확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1012원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유닛은 어떻습니까? 사상 신고가 최소 50% 40%까지 오르고 있죠. 지표를 찾아냈던 종목들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APR 자, 봅시다. APR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최근에 VT, APR 그리고 실리콘2 이거 한번 우리가 편입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알려드렸던 종목들 4월 17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필자의 지표로 찾은 종목 APR 꽤나 큰 수익이네요. 이때 당시가 71,900원이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3월 10일부터 말씀드렸어요. 지표를 통해서 찾아냈다. 66,900원. 자 한번 봅시다. 실제로 그런가? APR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VT 좋아요. 최근에 실리콘2 전부 다 지표를 통해서 찾아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 여러분들 수익률을 올려주신 분들 지금 오늘 어떤 분이 자기 수익률이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활용할 때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한국카본, 올릭스, AB일바이오, 팹트론, D&D 파마텍 다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 예. 여기서 제가 설문조사도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 링크 주소까지도 발송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설문이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 도움이 되셨냐 심심한데 설문조사 한번 해보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해당 채널에서 안 교수는 신처럼 주식 투자를 했느냐 10억 만들기 채널을 운용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도움 되었냐라고 할 때 425명이 해당 채널에서 안 교수는 신처럼 주식 투자를 했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쵸? 4월 3일에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신급으로 그죠? 여러분들 제가 6개월 동안 여러분들께 진짜 이렇게 수익을 도와드리는 거를 도와드렸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죠? 자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H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세미나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그 다음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도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것들 문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려 볼 테니까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하시고 제가 드리는 전략 자료집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아쉬운 점이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나는 왜 지금 시장은 좋다고 하는데 나는 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가 계좌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은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타짜한 교수였습니다. HLB 한 번 더 튀길 수 있어요. 그러나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한 요 정도 그림 들쭉날쭉하면서 근데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문제죠. 주식 투자론을 좀만 달리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말에 빌딩 하나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죠? 그들을 이해합시다. 타짜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